네, 신의 한 수 시간으로 열어가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잇 강은보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시장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저희 진정시켜 주셨거든요. 네. 이번 주에는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확인 한번 해보죠. 오늘장 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는 시나리오대로 착착 고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센터장님, 저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 해주셔서 맞았습니다. 네. 저희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맞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58,000원, 59,000원 선까지 그리고 6만 원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 정도 찍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또 반등하면서 지수는 2,300. 여러분들께 제가 2,130, 50 이렇게 어두울 때 이제 10월 셋째 주, 넷째 주를 향하는 흐름에 코스피 지수는 2,3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오시더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간 점검해가면서 이번 주 대응 저희 함께 고민을 해볼게요. 센터장님, 미국장부터 보면은 다우가 잘만 하면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32,000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네. 나스닥 쪽에서도 그 임박한 시점이 더욱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빠른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는 미증시, 지금 자리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32,000포인트까지는 뭐 열어놓고 국내 증시와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2,300 라인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오늘 기준으로 32,861포인트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32,000 구간에서 오버슈팅 860포인트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은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2022년 8월 26일 날 요 고점 자리가 33,364포인트고요. 그 저점 자리가 32,278포인트로서 이 장대 음봉의 중심값을 저번 금요일장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호재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속임수 파동으로 올라갈 마디가까지 끝까지 해서 오버슈팅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를 꼬드기는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저는 일단 후자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시황과 전략이 그동안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잘 드려서 잘 쫓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난 계좌를 잘 지켰다 하고 서학개미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엑시트 전략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기준을 나는 더 여기서 어차피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난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31,500포인트와 31,800포인트 라인에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32,000을 이탈해서 31,500, 31,800 가면 여기서 바로 고점 대비해서 확 내리면서 시장을 훼손시키기보다는 뭔가 기다리는, 그러니까 11월 달에 여러 이벤트가 많죠. FOMC 회의도 있고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급락 장세를 만들지 아니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급락 장세를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재 흐름에서는 고고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동안 시나리오대로 전략대로 잘 고고했다라는 뜻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배팅하고 더 고고를 외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우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는지 어느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꾸준히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테크 쪽의 분위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 볼 필요가 있을까요?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대해서도 분석 저희 좀 듣고 싶네요, 센터장님. 네, 일단 나스닥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위치로 보면은 어깨를 나란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의 그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께 반도체로 승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과 그리고 대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그런 차트의 위치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반등을 해도 나스닥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테크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보다는 좀 덜 갔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11,500포인트까지의 상승 파동은 있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은요 엄청 사악합니다. 정말 악마같이 사악합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살짝 오버슈팅하면은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시장 도나보다 연준의 스탠스가 또 달라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호재거리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 지수는 11,500포인트까지만 지켜보시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내 거가 아니다 생각하고 만약에 난 끝까지 해보겠다 하시면은 30% 이내, 그러니까 방송용으로는 30% 이내고 제가 만약에 제 친동생이 물어보면은 10% 내외에서 너의 실력을 키워 이렇게 아마 조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럼 국내 증시도 같이 볼게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자리가 나스닥은 11,500 정도였고 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300 이 정도 만약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고 계좌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의 단가 그 평균가가 2,300 언저리라면서 네. 요 탈출 계획이라는 단어도 언급을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요. 네. 맞습니까? 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일단 2,134까지 내려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패닉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심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은 이동평균선이 수렴해서 발산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 전략을 기술적 분석으로 잘해서 여기서 약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2,300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2,300에서 2,350 사이까지 슈팅 나오고 근데 이 슈팅 자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공매도 쇼 커버링이라는 것도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뭐 저도 잘 모르고요. 그건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300에서 350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구간이고 아마 2,300과 350 갔다고 해서 막 폭락 장세로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러분들 뭐 진을 빼버린다?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시황관이 약간 엇박자가 나서 2,400을 만약에 찍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그냥 약간 뭐라고 혼을 내시든 아무튼 응원의 댓글보다는 좀 아쉽다는 표현을 들어도 저는 여러분들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술적으로는 방금 언급드린 대로 2,300과 2,350 정도를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요. 바닥 자리에서 10월 셋째 주, 넷째 주를 향하는 흐름에서 11월 첫째 주, 늦어도 11월 첫째 주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멘트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이 고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2,700, 3,300 요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8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하시냐. 시장, 대한민국 무너질 순간적으로 급락 장세는 앞으로 내년 1분기 사이나 올 연말 사이에선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2년, 3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2,350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청산해가지고 밑에서 다시 잡고 하는 게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이 계속 경제 생활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나 조금만 올라가면 평단인데 해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계좌 관리를 좀 통해서 종목들마다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간 종목은 나의 평단을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 대비해서 청산하는 전략을 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리스크를 이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바로 2,220과 2,230 정도 구간입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2,300과 350을 가지 못하고 2,220, 30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시 반등했다가 시장은 일명 좀 방송용어로 적절하지 않지만 작살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현대차 자동차 섹터 20만 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갖다 버리시고 반도체로 붙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신 분들은 계좌가 마이너스 3, 40%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메시지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제 12월 말까지만 제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좀 건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쉼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네.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니까 순간 많이 우울해지긴 아, 했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도 아직 그 사이에 멀었잖아요. 네. 많은 네. 정보를 저희 주시고 계속 소통을 해주시는 거 일단 네.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긴 시각에서는 긍정적으로 갈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 역시 반도체 주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 쪽으로 약간 이제 뭐 현대차 기준으로 1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좀 흔들림이 있어도 좀 모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6만 3천 원에서 오늘도 16만 6,500원까지 갔다가 그냥 계속해서 평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자동차 섹터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12월 말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게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고 반도체는 지금 만약에 내가 한 7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10% 정도로 70% 갖고 있다면 10%를 좀 줄이는 스탠스를 취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줄인 그 비중 60%, 70%를 자동차 섹터로 한 방에 이렇게 배팅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분할매수해서 툭 튀어와서 수익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청산하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좀 매집하시면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가시면 여러분들 좀 그래도 계좌를 좀 관리하는 데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집중하라고 했었던 그 스탠스는 이제 내려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슈팅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먹고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멘트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도 그렇고요. 저희가 반도체주에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좀 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상황과 오늘 월요일장의 상황이 조금 다른 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동일한 노선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개별 노선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같은 흐름으로 당연히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120평을 저항선으로 해서 눌렸다가 이틀 동안 음봉이 세게 내려왔다가 오늘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요.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유난히 저희도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긴 했지만 육만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육만전자는 여러분들 뭐 스치듯이 제 월급 통장에 카드 회사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이버머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황과 전략이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크게 올라갈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그 마디가를 좀 저는 채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한번 잠깐 보면요. SK하이닉스는 바로 제가 외봉과 쌍봉 나올 때 SNS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SK하이닉스는 다 정리하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알고 행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쫙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다시 쌍바닥처럼 올라갔다가 그전 전저점 84,400원을 다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6만 원짜리를 지키는 척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들어오게 하고 외국인들이 제가 바닥에서부터 수급 계속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기로점이 2,300과 350 정도 라인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너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맞물려 있을 때는 엄청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태주 이방은 갖다 버리라는 멘트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 세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네. 멘트인데 들어야지 도움이 되는 멘트들을 센터장님께서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정리만 딱 할게요. 네. 반도체 주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은 빠져나와야 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탈출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한번 더 올라올 겁니다. 그 반등이 세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좋은 자리에서 탈출. 만약에 그 고점 자리에서 쌍봉 자리에서 탈출 못하셨다면 일단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냉철하지만 필요한 전략들, 그 포인트들 언급받아봤습니다. 환율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자리라서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 원달러 환율 자리는 지금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화면 같이 보시면 1,450원은 강하게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10월 말, 그래서 11월을 향하는 흐름에서 원달러 환율 차트는 킹달러가 이제 워낙 강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잘해서 강세가 되는 게 아니고 킹달러가 좀 약세 흐름으로 가면서 1,400원 초반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412원에서 1,420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뭐 11월 초 중순에서는 1,300원 이탈하고 1,38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내려오면서 달러 선물 인버스 ETF를 그동안 잘 모으셨던 분들은 단기 수익 청산하시고 다시 반등 나오면 또 모아가고 되게 시장은 안 좋지만 원달러 선물 인버스 ETF로 편안하게 어떤 되게 편안한 침대처럼 내 계좌와 내 포지션이 정말 난 편안한 침대에 누운 것처럼 달러 선물 인버스를 들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많은 투자자들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현재는 포지션을 굳이 갖고 기대 수익을 좀 채우겠다 하면 달러 선물 인버스 ETF 공략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연말까지 그 포인트를 잡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일주일간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저희가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 네. 너무 긴 시각 말고 한 다음 달 이 시간 정도에는 어떻게 호흡을 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 시장 대응 계획표를 세우면 좋으실지 그 전체 아웃라인 그려주심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점점 이제 그 앵커님도 저와의 이제 신뢰 관계가 두터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너무 세게 방송을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저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네, 이렇게 그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아유, 네. 저희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또 센터장님과 저는 그게 공통 분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일단 증시까지도 분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 11월 중에서는 중간 선거가 트리거가 될지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를 다 실어놓고 증시는 올렸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소문에 사서 뉴스에 사라는 얘기도 있고 좋은 공시가 나왔을 때 차트 위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위치와 나스닥 지수의 11,500을 만약에 상한하는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그게 비둘기파적인 얘기라는데 뒤에 말씀 기자회견 했었던 멘트가 좀 이상하네 하면서 하락 장세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제가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타이밍이 기술적 마디가와 2,300과 2,350을 맞물리면 거기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은 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점에서 그래도 한 2,300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현실적인 직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 얘기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두 번씩 메모를 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한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나리오대로 쭉쭉 가서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메이크의 강은보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